지금부터 한옥의 구조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체의 원리라든가 구조의 기본적인 힘의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옥에 관한 구조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옥은 기단과 몸체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옥의 지붕은 사람의 머리와 같고, 몸체는 몸체와 같고, 기단은 사람의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옥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인 기초는 건축으로 인해서 집안의 침하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안을 보강하거나 개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다짐을 한 토축기초, 모래로 다짐을 하는 입사기초, 그리고 자갈로 다짐을 한 적심석 기초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땅을 판 다음에 그 부분에 흙이나 모래나 자갈을 넣어서 채워가지고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에 있어서 우리 선조들은 달고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달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거운 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달고와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달고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를 세로 방향으로 해서 다지고 있는데 이게 목달고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달고는 큰 돌을 원형으로 해서 그 돌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위에는 바로 기단이 형성이 됩니다. 기단은 습기나 빗물 등으로부터 기둥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마당과 이렇게 구분을 지는 공간의 경계를 쌓기 위해서 기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단에는 그 기단을 형성하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먼저 토축기단은 흙으로 이렇게 쌓은 기단을 바르는데, 때로는 여기에 잔자갈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기단을 형성하기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단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대석 기단이 있는데, 장대석은 말 그대로 긴 돌로 만든 기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단을 길게, 물론 가공을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길게 가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기단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석 기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을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가 기단을 만드는 자연석 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식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돌을 가공을 해가지고 기둥과 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구식 형태처럼 이렇게 기단을 쌓는 형태를 가구식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들을 전부 다 혼합해가지고 쌓는 혼합식 기단이 있습니다. 기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도면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위에서 아래다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인데, 안에 부분에 건물이 있고 그리고 밖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 마당과 구분을 하는 중간 부분에서 중간 공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 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석은 기단을 쌓은 다음에 건물에 기둥이 들어갈 자리에 박게 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하중을 지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둥의 부식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자연석을 그대로 초석으로 사용하는 덤벙주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을 한 인공주초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들어가는 자리 바로 하부에 전부 다 초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초석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석을 깔은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기둥을 얹게 됩니다. 기둥과 보 이렇게 엮어대는데, 한국 건축은 기둥과 보, 도리로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맞춤과 이음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맞춰서 이렇게 구조를 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는 한옥의 구조, 즉 집의 뼈대를 가구라고 칭하는데, 한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주요 부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과 보, 도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보, 도리와 다른 부재를 엮어내기 위해서 이음과 맞춤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못도 사용하지 않는데 때에 따라서는 목침이나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가구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을 살펴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잘라진 그림인데 이것을 보고 단면도라고 합니다. 단면도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의 가구는 기둥과 보, 도리가 가장 중요한 부재이기 때문에 맨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앞면에 보이는 부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또 똑같이 도리가 2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2개 나와 있고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장변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재를 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하부에 있는 것을 대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들보를 받치는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용어에 관한 설명은 후반부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를 피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붕 가구는 석가래 이상으로서 지붕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석가래는 우리가 흔히 연목이라고 하는데 연목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짧은 것을 단연, 긴 것을 장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마는 석가래가 기둥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을 통칭해서 우리가 처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처마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기둥에서 빠져나온 부분이 처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도리까지 해서 이제 연목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도리 부분에서 또 꺾여져 가지고 연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연목을 장연, 짧은 연목을 단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